자, 지문 읽어볼게요. 근대 이전의 조각은 독립적인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요거로서 존재했다. 이런 이야기네. 그럼 중요한 거 뭐야? 요게 아니라 요거라는 거지. 독립적인 작품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장소의 일부로 존재했어요. 지문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 요게 아니라 요거였어요. 그럼 언제? 근대 이전 조각은. 그러면은 그거의 구체적인 예가 나와야지. 유럽의 성당, 성서와 관련된 인물이 새겨지거나 곳곳에 성서와 관련된 인물이 새겨지거나 조각상으로 놓여졌던 거. 왕 안에 왕인, 귀족, 인물상에 놓였던 것이 그 예다. 왕이나 귀족. 그러면 어떤 인물들이었어? 뭐 중요하지는 않아. 성서와 관련된 인물 또는 뭐야? 왕궁 안에 왕이나 귀족. 그러면 그 예이다. 뭐 예이야? 장소의 일부로 존재한 예. 이렇게 되겠지. 장소의 일부로 존재한 예. 이러한 조각은 어떤 장소의 일부로 존재한 조각은 놓여있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상징함으로써 사람들을 감화하는 기능을 이런 기능을 수행했다. 이렇게 되네. 자, 당연하겠지. 장소에 따라서 이 조각이 의미를 달리 하겠죠. 자, 그 다음 조각이 장소와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어머 알겠지. 장소하고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장소의 맥락과 의미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은 뭐한다? 장소의 조각의 의미가 아니야. 장소의 맥락과 의미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 근대 이전의 조각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뭐 이게 달라졌잖아.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뭐였어요?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나누고 있거나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나누고 있구나. 근대 이전은요 뭐였어요? 그냥 장소의 일부였어요. 그러면서 조성하고 상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근대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다. 종교의 영향력, 왕권이 약화되면서 장소가 지녔던 권위도 퇴색된다. 당연한 이야기지. 그럼 조각에 부여되었던 의미도 약해진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보면은 장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 주로 뭐야? 성서, 왕, 귀족 요랬었잖아. 그래서 어떤 기능을 했어요? 거기에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권력을 상징하는 거야. 분위기를 조성하고 권력을 상징했는데 근데 종교 왕권이 약화되면서 장소의 권위도 퇴색하지. 그러니까 조각의 의미도 약해진다. 종교적, 정치적 의미도. 또 조각이 원래의 장소에서 분리되어 기존의 매너를 상실하는 거다. 자, 상실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자, 그럼 어떻게 읽을래? 의미도 약해졌고요. 기존의 맥락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이 전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 근대적 장소가 출현하는 상황과 맞물면서 새로운 관점이 부각되었다. 새로운 관점이 조각이 어디에 이제 놓여? 지금 앞에는 어디에 놓였어? 앞에는 어디에 놓였어? 신전, 사원, 왕궁에 놓였어. 앞에서는. 근데 이제는 어디에 놓이게 됐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놓이면서 미적 감상의 대상이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됐다. 사람들은 조각을 순수한 미적 현상이 구현된 독립된 작품으로 감상했다. 자, 그러면 앞에 내용 먼저 알아보자. 뭐로 생각을 안 했다고? 근대 이전에는 독립적인 작품으로 생각을 안 했다며. 요래 썼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 어디에 놓이면서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이제 놓이게 되면서 뭐야? 독립적인 작품으로 감상을 하게 됐네.
자, 이러한 경향, 어떤 경향? 독립된 작품으로 감상하게 된 경향은 19세기 미술음에 더욱 두드러졌다. 19세기 미술 이후.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설명 방법 무조건 뭐예요? 과정이에요. 일요일 날 이야기를 해줬죠. 자, 시기가 나왔어. 지금 언제 나왔어? 근대 이전. 근대 이전. 독립적인 작품으로 안 봤네. 근대 이후. 어디? 미술관, 독립관, 미술관, 박물관, 독립관이라고 했니? 자, 그러면은 어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이후, 19세기 이후. 자, 요래, 요래. 뭐가 들어갔어? 시간 순서가 들어갔다. 무조건 설명 방법은 뭐라 했어? 과정.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훈련이 필요한데 읽으면서 바로 이게 떠올라야 돼요. 훈련하면 돼. 더 들어졌다. 작품 외점의 구속되기보다 작품 자체의 완결한 경우가 많아졌다. 자, 작품 외점 맥락 아니에요. 작품 자체의 의미의 완결을 추구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 외적 맥락이 아니라 뭐야? 의미의 완결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역시 어떻게 했어? X표하고 동그라미 했어. 그래서 어째서 의미의 완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돼. 바깥의 대상을 외적 맥락 아니라 했잖아. 바깥 벌써 아닌 거지. 대상을 지시하는 재현하기보다 외적 대상 X 감상자의 시선을 작품에만 집중시키는 어떤 작품들 단순하고 추상화된 작품이 언제부터 19세기 이후에 나타났다. 19세기 이후에는 이런 작품이 나왔어요. 이러한 작품들은 대개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 즉 화이트 큐브가 뭔 말인지 모르면요. 이거예요. 출입구 위에 사방에 막힌 실내 공간 안에 받침대에 놓여 이겁니다. 출입구 위에 사방에 막힌 실내 공간 안에 받침대 위에 놓였다. 그게 뭐야? 화이트 큐브에 놓여서 뭐가? 조각상들이 작품들이 실제적인 장소나 현실로부터 분리된 느낌. 분리된 느낌은 왜 받아요? 여기에 이렇게 놓이니까. 맞아요. 출입구 외에 막힌 실내 공간에 받침대에 놓이니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분리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조각이 특정 장소로부터 독립해놓은 경향 속에서 미니멀리즘이 됐다. 자, 아까 1900 몇 년 나왔어요? 1919세기 이후 이랬어. 이제 1960년대가 나왔지. 역시 설명 방법이 이제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니까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니멀리즘이 등장했다. 미니멀리즘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예술 사조로 예술가의 의도에 결정되는 걸 최소라고. 예술가의 의도는 어떻게? 최소. 요거는 어떻게? 최소화하고. 글씨가 안 이쁘게 써졌어. 요거는 최소화하고. 꾸밈과 표현도 최소화하여. 요것과 요것도 최소화하여. 요것과 요것도 최소화하여.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기하학적. 어떤 거 추구했어요?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태. 미니멀리즘의 작가들은 강호간지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있는 그대로 중요한 말이지.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의도성과 단순성을 구현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했어?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산업 재료들을 사용했네. 그 결과 어떤 결과? 있는 그대로 산업 재료를 사용한 결과 물은 작품이라고는 사물이다. 요거 아니고 요거로 인식되기도 하였어요. 미니멀리즘 조각은 감상자들이 걸어다니는 바닥이나 벽면과 같은 곳에 받침대 없이 아까 화이트 큐브 없이 자 이제 차이점이 자 읽을 때 차이점 인식해야 돼. 이쪽에서는 어디다 넣었어요? 화이트 큐브에 놓으니까 어떤 느낌을 줬어요? 분리된 느낌을 주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를 읽을 때 이 앞에 이 내용을 머리에 기억하고 인식까지는 아니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뭐야 19세기 이후지. 여기는 1960년대, 1960년대. 요때는 어떻게 했어요? 요 받침대 큐브에 놓지 않고요. 어디다 넣었어요? 바닥이나 벽면에 놓임으로써 어떻게 했어? 이 효과. 여기서는 분리된 느낌이라. 근데 여기는 어떤 효과? 분리된 느낌인데 여기는 어떤 효과? 거리를 축소하고 동선에 따라서 개별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의미. 맞아? 거리를 축소하고요. 개별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의미 형성이 가능하겠다. 그 결과, 어떤 결과? 개별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의미 형성이 가능하게 한 결과, 요 조각은 단순성과 추상성을 특징으로 한다면서 조각상과 그 이전 추상조각과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실제 장소의 물리적 특성, 이 물리적 특성 뭐야? 바닥이나 벽면에 놨다고요. 의도적으로 결국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다. 그럼 차별성 뭐냐? 어떤 거지? 요렇게 화이트 큐브에 넣었어요. 바닥하고 벽면에 넣었어요. 분리된 느낌을 줘요. 거리를 축소하고 개별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의미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렇게 되겠지. 이런 특징은 근대 이전의 조각이 장소의 특성에 종속된 것과 차별된다. 자, 근대 이전 어디 이야기야? 여기 이야기죠. 여기 장소에 구속된 것. 맞아? 신전, 왕궁 이런데 이후 미술에서 그러면 이제 1960년대 또 이후겠지. 1960년대 이후 미술에서는 미니멀리즘을 통해 부각된 작품 장소 간의 관련성을 새롭게 실현해야 한다. 미니멀리즘이 어디 있어요? 바닥하고 벽이었지. 장소와 관련성을 모세가 구현한 것이기는 해도 내부에 제한됐던 것을 간과한 일부 미술가들은 자, 아까 미술관하고 박물관이었지. 그 공간 내부에 제한됐던 거를 간과했다면 지나가면서 보는 거야. 지나가면서 본 건. 일부 예술가들은 그럼 이제 내부였던 걸 어디? 도시나 자연을 미술관 바깥 어떻게 됐어요? 요거 이전에는 뭐야? 미술관 이제 내부가 됐어요. 그 전에 뭐 있었어? 왕궁과 신전이었지. 자, 정리해보면은 옛날에는 어디에요? 왕궁하고 신전이었는데 이제는 미술관, 박물관이었고요. 이거는 실내이다. 그래서 미술관 바깥, 실외, 도시나 자연, 이거는 실외가 되겠죠. 요거는 근대 이전, 요거는 근대 이후,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1960년대 이후. 그런데 여기서도 1960년은 근대 이후에는 화이트 큐브, 1960년대는 바닥이나 벽면 이렇게 구체화 시켜야 되지. 이제 어디로? 도시, 자연인, 실외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3화 장소와 관련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하려 했다. 대지 미술은 요거는 이러한 시도 중에 하나다. 어떤 시도야? 도시나 자연, 장소와의 관련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하려고 한 시도 중에 하나야. 대지의 표면에 형상을 디자인하고 작품을 자연경관 속에 작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지역이나 환경 자체를 이거는 지역이나 환경 자체가 작품으로 끌어들인다. 작품화했다. 구체적인 장소의 특성을 작품 의미의 근원으로 삼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장소의 특성. 구체적인
자연의 특성.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다가 조각을 할 때하고 농사 짓는 데 조각할 때, 산속에다 조각을 할 때, 도시에 조각을 할 때 그 장소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특성을 작품 의미의 근원이다. 이것이 작품 의미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근원으로 삼는 작품 활동 속에서 작품과 장소, 감상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가 형성된다. 작품, 장소, 감상자, 작품,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자연의 특성을 담은 장소, 그 다음 그 작품을 뭐하는 사람, 감상하는 사람, 감상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작용을 통해서 의미가 형성이 된다. 되지 미술이요. 이렇게 되지.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틀린 거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